안녕하세요. 조용히 쌓는 부입니다. 오늘은 저축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왜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면서도 우리 삶에서는 쉽게 위험한 결론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돈을 더 벌고 자산이 커질수록 저축의 의미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바뀝니다. 생활을 버티는 안전망이 되고 선택지를 넓히는 시간의 저축이 되고 투자에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마음의 완충제가 됩니다. 그리고 행복은 절대적인 숫자만으로 커지지 않고 비교와 기대, 습관과 욕심에 의해 계속 재정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다는 지점이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도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채널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조용히 쌓이는 부의 방향을 꾸준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이 저축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 그 문장이 힘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말은 대개 성장하는 산업과 강한 낙관, 그리고 돈은 계속 굴리면 된다는 자신감이 깔려있는 시기에 더 크게 울립니다. 금리가 낮아지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위험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빨라 보이고 그때는 통장에 돈이 잠들어 있는 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죠. 게다가 요즘은 앱 하나로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ETF도 사고 매달 자동으로 현금 흐름이 들어오는 상품도 쉽게 접하다 보니 현금은 낭비 같은 말이 유행처럼 번지기 쉬운 환경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늘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우리 삶도 늘 같은 속도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배경에는 좋은 장이 길게 이어질 거라는 전제가 숨어 있고 개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커질 거라는 전제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조금만 흔들리면 저축이 사라진 자리가 바로 불안으로 바뀝니다. 저축을 단순히 투자하지 못한 돈이라고만 보면 답답합니다. 그런데 저축의 역할을 조금 다르게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저축은 수익률을 내는 도구라기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의 크기를 정해주는 장치에 가깝습니다. 계좌가 흔들릴 때 버틸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고 급한 상황에서 자산을 헐값에 팔지 않게 막아주고 불확실한 인생에서 당장 돈이 필요해지는 순간을 늦춰줍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실수는 종종 시장이 아니라 타이밍을 강요받는 순간에 생기거든요. 직장이 흔들리거나 가족의 병원비가 생기거나 예상치 못한 이사나 수리비가 터졌을 때 충분한 현금과 저축이 없다면 우리는 투자 판단을 차분하게 할 여유를 잃습니다. 좋은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것이 정답인 걸 알면서도 지금 당장 때문에 팔아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저축은 그 지금 당장을 덜어내는 장치이고 그 자체로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축이 필요 없다고 느끼는 순간에는 종종 절대적인 생활 수준이 올라간 착시가 끼어 있습니다. 소득이 늘고 소비의 질이 좋아지고 예전엔 상상 못하던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느새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놀랄 만큼 빨리 적응합니다. 처음에는 감격스럽던 월급과 보너스가 몇 번 반복되면 일상이 되고 일상이 된 순간 행복의 기준은 다시 앞으로 밀려납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자주 떠나는 여행이 기준이 되고 주변에서 누군가 더 앞서가면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이게 꼭 남을 질투해서만은 아니고 사회가 보여주는 표준이 계속 업데이트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는 광고, SNS, 주변의 대화가 더 좋은 삶의 이미지를 매일 새로 만들어내니까요. 그럼 그냥 다 투자하면 되지 않나요? 라는 생각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돈은 일을 하게 해야 한다는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투자에는 항상 변동성이 있고 그 변동성은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는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가 먼저 흔들리고 심리가 흔들리면 계획이 깨지고 계획이 깨지면 장기 투자의 힘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축이 필요한 이유는 투자와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이 아니라 투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축이 있어야 투자에서 기다림이 가능해지고 기다림이 가능해야 복리의 시간이 쌓입니다. 저축이 없는 투자는 종종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사정에 의해 끝나버리는 투자입니다. 여기에 부채의 문제도 같이 붙습니다. 저축이 없으면 작은 충격이 바로 빚으로 이어지고 빚은 다시 월 현금 흐름을 갉아먹으면서 저축과 투자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특히 금리가 높아지는 구간에서는 같은 금액의 대출이라도 체감 부담이 갑자기 커지기 때문에 저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바로 가계의 고정비입니다. 반대로 어느 정도의 저축이 있으면 급할 때 카드론이나 고금리 대출로 넘어가지 않고 내가 가진 자산의 리듬을 지키면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시간이 쌓이면 정말 크게 벌어집니다. 현실적인 포인트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축을 포기하는 이유는 어차피 집도 못 사고 물가도 오르고 월급은 답답한데 모아봤자 의미 없다는 느낌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더더욱 저축은 정답을 만드는 행위가 아니라 위험을 줄이는 행위로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을 당장 사지 못해도 생활비 몇 달치가 쌓이면 불안이 줄어들고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도 급전의 유혹에서 멀어집니다.
그 여유는 결국 더 좋은 선택을 낳습니다. 내 몸이 지쳤을 때 휴식을 선택할 수 있고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길 시간을 벌 수 있고 공부를 준비할 공간이 생깁니다. 돈은 물건을 사는 힘이기도 하지만 시간을 사는 힘이기도 하잖아요. 저축은 그 시간을 한 조각씩 사 모으는 과정입니다. 저축은 무조건 참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에 돈을 쓰기 위해 덜 중요한 곳을 줄이는 기술에 가깝습니다. 소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소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되는 기준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 소비를 했을 때 한 달 뒤에도 만족이 남아있을지, 아니면 그 순간만 지나가고 다시 더 큰 소비를 찾게 될지, 또 이 소비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지, 아니면 고정비를 늘려서 나를 더 묶어두는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생활비의 구조를 바꾸고, 생활비의 구조가 저축 가능액을 바꾸고, 저축 가능액이 결국 투자 규모와 인생의 선택지를 바꾸니까요. 행복의 상대성 이야기도 여기서 이어집니다. 욕심은 자연스러운 추진력이고 더 나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노력합니다. 문제는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지금 가진 것의 가치를 흐리게 만들 때입니다. 소득이 늘어도 만족이 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럴수록 저축은 더 힘들어집니다. 저축은 지금의 소비를 일부 미래로 보내는 행위인데, 기준이 계속 올라가면 지금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커지고 그 느낌이 미래를 위한 여유를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축을 할 때 얼마를 모았는가만 보지 말고 얼마나 덜 불안해졌는가도 같이 보시길 권합니다. 잔고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으로 연결될 때 저축은 꾸준히 이어집니다. 그렇다고 현금만 쌓아 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고 현금의 구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질 수 있으니 저축과 투자는 함께 가야 합니다. 당장 삶을 지키는 돈, 그러니까 비상금과 단기 목표를 위한 돈은 안전하게 두고 시간이 내 편이 되어줄 돈, 그러니까 장기 투자는 분산된 방식으로 꾸준히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이 흔들릴 때도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지금 떨어져도 당장 쓸 돈은 따로 있다는 사실이 투자 계좌를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이 필요 없다는 말이 매력적으로 들릴 때일수록 현실을 한 번만 더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시장은 기회와 변동을 번갈아 줍니다. 사람의 삶도 기회와 변수의 연속입니다. 그 사이에서 저축은 나를 방어하고 투자는 나를 성장시키고 소비는 나를 살게 합니다. 셋 중 하나를 지워서 해결되는 문제는 거의 없고 결국 균형이 중요합니다. 저축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저축만으로 만족하려 하지 않고 투자를 욕심내지 않으면서도 투자해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 이게 조용히 쌓이는 부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시장의 수익률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저축률은 내가 오늘 당장 조정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이 작은 통제감이 쌓이면 투자에서도 흔들림이 줄고 삶에서도 내가 방향을 잡고 있다는 감각이 선명해집니다. 오늘도 내 속도대로 조금씩 흔들리지 않게 쌓아가 보겠습니다. 조용히 쌓는 부, 마음이 편안해지는 투자 이야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정보 전달을 위한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오늘도 조용히 쌓는 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